아바타 속편의 물의 길 같은 거 보면은 물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종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볼 때 약간 베니스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는 숲속 생태계, 하나는 바다 생태계에 대비해서 공간감을 보여줬는데, 안타까운 거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바타가 드디어 속편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렸죠, 여러분들. 저 역시 이게 전편을 4번이나 본 사람으로서 아바타2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최고의 영화는 탑건2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아바타에 대해서 영화 평론하신 분들이나 많은 유튜버 분들이 분석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그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바타 속에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바타 얘기하면서 스포일러가 좀 있을 겁니다. 특히 1편 되게 많고요. 또 2편도 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나 되게 잘 봤지. 누구한테 물어보면 나 되게 완전 망친 것 같아. 근데 보면은 망친 것 같다고 하는 애들 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성적표 보면 걔는 한 90점 받고 있고, 잘 봤다고 하는 애는 70점 받아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야, 내가 나를 스스로를 객관적 시점에서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아는 그 능력이 이제 메타인지인데, 그리스 시대 때 보면은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의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고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보시면은 사후세계라는 다른 세계를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능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 메타인지가 능력이 커지면서 실제 세상과 이데아의 세상도 분리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거든요. 이제 공간을 나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약간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 보느냐, 이걸로 되게 다르게 보는 세계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매트릭스 같은 세계관이죠. 매트릭스는 리얼 월드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고, 그거는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세상이죠. 태양도 없고 그런데 내가 플러그인을 딱 해가지고 매트릭스 세상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또 완전히 현실, 우리가 아는 현실과 비슷한 그런 두 개의 평행 우주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의식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세상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실제 인격인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그런 설정인데, 사실 이거는 아바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아바타도 보시면은 그 기계에 딱 들어가면은 내 의식이 다른 데로 다운로드가 돼요. 여긴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를 다른 기계나 아니면 디지털 어떤 모델링 한 거에 넣는 게 아니고, 얘는 다른 유기체에다 넣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유기체에다가 몸을 다운로드를 시키면은 얘는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 1편을 보시면은 제일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게 어디냐면은, 그 남녀 주인공이 둘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이 남자가 깰 때 불도저가 오는 장면이 있어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얘를 막 깨우잖아요. 얘는 지금 바깥에서 무슨 친구들하고 떠들고 있고 다른 실제 세상, 근데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이죠. 나중에 얘가 깨서 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바타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매트릭스 같은 거 보시면은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캐릭터가 바깥 세상에 나온 거하고 조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유기체로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이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보통은 이렇게 아주 먼 곳에 있던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 있던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바타는 이게 이쪽으로 갔는데 이게 서로 교합되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인상 깊은 장면이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바타 제이크 설리를 찾아서 딱 보는데 알잖아요. 몸은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육체와 정신이 뭔가 연결돼 있고 따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복잡한 구도로 짜여져 있다. 항상 보면은 이 제임스 카메론은 스토리 라인을 그렇게 구성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같은 걸 보시면은, 타이타닉은 두 사람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 시작돼가지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커브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커브는 빙산이 점점 다가오는 사건이 있어요. 두 개가 딱 만나는 사건이 어디냐면은 빙산하고 타이타닉이 부닥치는 부분이거든요. 갑판에 올라갈 때 빙산하고 배가 부닥쳐요. 그때부터 다시 사랑은 깊어지면서 배는 가라앉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 커브가 있고 그게 충돌하는 시점이 항상 있는데, 이 아바타 1편에서도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아바타로 되는 스토리 라인이 하나 있고 사랑이 깊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 외부 세계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 불도저로 미는 장면, 딱 그 시점이 있고 두 개 타이타닉과 빙산이 부닥치는 그거와 비슷한 컨디션인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나면서 이야기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그게 저는 1편을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영화, 다른 공간감, 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재미났는데,
이 편은 가족 구성원 설명하다 끝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디즈니 가족 영화를 보는 건지 뭔지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아바타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 사는 리얼월드하고 아바타가 사는 리얼월드하고 인간의 정신이 다운로드된 아바타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한 공간에서의 스토리였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화면에 내내 아바타들만 나오는, 아바타 1편은 숲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종족이 나무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바타 속편의 물의 길 같은 거 보면은 그 물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종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 그거 딱 볼 때 약간 베니스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은 그 태생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이 로마가 계속해서 다른 외부의 민족이 쫓기면서 피해서 점점 가다가 특히 이제 훈족 같은 말 잘 타는 사람들한테 쫓겼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 잘 타는 사람들이 잘 못 가는 곳, 그게 물 위에였어요. 그래서 물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수상가옥을 짓고 점점 그러면서 외부를 막는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베니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니스가 조수간만도 있을 뿐더러 거기가 수심이 되게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침략자들도 물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니스에 가서 보면 말뚝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지금 가도 공항에서 내려서 배 타고 들어갈 때 보면은 큰 말뚝들이 바다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배들이.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수심의 깊이들에 따라서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역사를 보시면은 그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가 전쟁이 딱 터지면은 그 육지에서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은 일단 물을 못 건너니까 끝나죠. 거기 차단이 돼요. 문제는 바다에서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냐면은 그 말뚝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배들이 어디가 낯은지 모르다가 오다가 꼭 바닥에 걸려가지고 배가 기우뚱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썰물에 물이 빠지면 옆으로 쓰러지는 거죠, 배가.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에서.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나오면은 진흙창에 빠졌을 때 이 베니스 사람들은 뗏목 타고 와가지고 이제 빠진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아바타 2에 나오는 이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 그 포스트 말뚝을 받고 그 물 위에서 사는 것들로 나오죠. 전체적으로 그 1편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잠을 자는 모습도 사실 약간 비슷하긴 해요. 1편에서 나무에 살면서 잠을 자는 거는 공중에 걸어놓고 자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매달린 해먹 같은 데서 잔단 말이에요. 밑에가 그냥 오픈 스페이스로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의 가장 제1원칙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를 가급적이면 모든 루트를 다 차단하는 것. 제일 좋은 게 공중에 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의 가지에다가 그 해먹을 걸어놓고 자든지 아니면은 바다에다가 말뚝을 막아놓고 자는 그 두 개가, 하나는 숲속 생태계, 하나는 바다 생태계에 대비해서 이거를 세계관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 공간관을 보여줬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안에서 1편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인간과 아바타의 뭐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고 주인공 소개만 하다가 끝나가지고 약간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2, 제3의 아바타, 나의 분신들을 계속 만들어서 다른 세상에 나를 여러 개를 속해가지고 경험하는 쪽으로 확산돼 나가는 쪽으로 가겠죠. 메타버스의 공간이겠죠, 그게. 그런 쪽으로 가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했던 원시인과 12세기의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이 만들어진 가상공간 세계로 들어갔던 중세시대 때의 사람과, 현재 우리가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3D 안경을 보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과, 또 롤이라는 게임이나 1인칭 그런 게임들을 하는 사람들과 사실은 공통적으로 다 나의 의식이 다른 세상에 가가지고 다른 공간에 가서 경험한다는 일맥상통은 되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동시에 다른 점도 있죠. 그 기술이 그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도, 세계관도, 시각도 점점 영향을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3000년 전, 10,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술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디지털로 됐다가 VR까지 오는 세상이 되면은 그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시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세대마다 다를 것이고 그 세대 간의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매트릭스 3편에도 보면은 인간이 항상 옳고 기계가 항상 틀렸다가 아니고 공존해야 된다로 가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자연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대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 역시 이미 20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기술, 21세기에 계속 발전하는 기술 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환경 생각하면 내가 죽어 없어져야죠. 인구가 주는 게 제일 답이지. 타노스가 정답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영화 아바타 보면서 제일 딜레마가 그건 것 같아요. 1편에서는 안옵타늄인가요? 그 광물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2편은 지구가 망해서 이쪽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저씨가 이 영화를 끝으로 어떻게 맺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약간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이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뭐 결론은 싹쓸이도 아니고 공존하는 쪽으로 뭐 스토리를 써겠지. 근데 첫 번째 설정 자체가 판도라라고 하는 이 행성이 지구보다 작은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제임스 카메론 옹께서 이 스토리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시려고 이러나 끝에 가가지고. 그러면 오늘 두서없이 아바타 1, 2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